안녕하십니까. 저는 세무사 한연호입니다. 이 즐거운 토요일날, 일요일날 공부하시느라고 공부도 힘드실 게고, 또 오늘 또 비가 와서 좀 푹추하네요. 아무튼 제가 이틀 동안 모두 16시간이죠.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극히 일부 조세 특례 제한법상에 우리가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한 6가지 유형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현직에 있을 때 1세대 1주택 강의를 해보면요, 보통 3일 걸립니다. 근데 이틀 동안에 다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최대한 시간 내에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요. 두 번째는 1세대 1주택만이 아닌 여타의 이홀과세니 부당해산 부인이니 또는 여타의 미등기 여부 또는 양도가, 취득가, 기타 필요경비, 세율 적용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면 설명을 드리면서 중간중간에 설명을 드리고 제가 느꼈던, 경험했던 일들을 덧붙여서 간혹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강의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일반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한 세대가 한 주택만을 가진 경우로서 해당 주택을 2년 이상 보유를 했고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에 조정 대상 지역에 소재했다고 한다면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한 경우로 양도실가 12억 이하라고 한다면 통째로 비과세 가능하지만 12억 초과분이라고 한다면 전체 양도 차익 중 양도실가 12억 초과 상당분 양도 차익은 과세 대상이 되겠죠. 하지만 1세대의 정의와 1주택의 정의, 그 다음에 양도 시점에 해당 주택이 미등기 여부 또는 허위계약서 여부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지게 된다는 얘기가 되죠. 한 예를 설명을 드린다면 어떤 분이 양천과 영등포에 각각 집이 한 채씩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집을 팔아도 양도세 과세 대상이에요. 모두 다 고가주택이에요. 그래서 절세 기법을 동원을 받았는데 물론 관련 세무사 또는 회계사님한테 컨설팅을 받은 거죠. 그래서 대책은 뭐였냐면 영등포에 있는 주택 중에 건물분만 다른 세대한테 증여를 해버려라. 동일세대가 아니니까 양천에 소재한 주택을 양도 시점에는 주택이 한 채밖에 없지 않느냐. 그럼 비과세 가능해지거든요. 그래서 그 의뢰인이 직접 건물만을 아들한테 증여 등기를 해줘 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양천 소재 주택을 양도를 했는데 이게 말썽이 났어요. 누구도 해당 주택이 미등기일 것이라는 생각은 꿈에도 안 낀 거예요. 그런데 양천 소재한 주택이 미등기예요. 그러니까 여러 선배님들이나 저나 화들짝이죠. 그래서 큰일 났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저한테 왔더라고요. 그래서 오셔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정말 맞기는 해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솔루션을 생각해보자는 얘기죠. 설령 지상 주택이 미등기일지라도 그 땅, 대지는 당연히 등기가 돼 있어요. 그러면 주택만 과세를 하고 부수토지는 비과세 가능해지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경험칙으로 본다면 양도세가 나오게 되는 경우는 거의 토지 때문에 양도세가 부담이 커지지 건물 때문에 양도세가 커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면 미등기라고 한다면 장기보유 특별공제 안 해준다. 기본공제 안 해준다. 세율 70%다. 그럼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데 시행령 168조에서 법원의 판결, 법률의 규정에서 등기가 불가하는 것은 미등기로 보지 말아라. 농지의 교환, 분합, 대토 등 비과세 대상이라고 한다면 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장기 활부 판매 조건부라고 한다면 이전 등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은 믿음기로 보지 말아라. 그 다음에 건축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가 불가능한 무허가 건축물이라고 한다면 믿음기로 보지 말아라. 그 다음에 도시개발법 등에 의해서 환지 사업에 수정되는 것으로서 공사 영역 대가를 채비조로 받아서 환지 확정 처분 전까지 양도한다면 이건 믿음기로 보지 말아라. 이게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본인이 아무리 등기를 하고 싶어도 등기가 불가능을 한다면 그건 믿음기로 보지 말라라는 얘기가 되죠. 그런데 그 의뢰인의 상황을 봤더니만은 해당 건축물이 양성화 조치를 받았어요. 그러면 양성화 조치를 받았다는 얘기는 무허가일지라도 건축물 대장이 있다는 뜻이 돼요. 건축물 대장이 있다는 얘기는 소유권 보존 등기가 가능했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기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등기 제외자산은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 선배님들이 양도실가가 20억이다라고 한다면 토지와 건물로 안분을 해야 되죠. 그러면 본법 100조 2항과 소득세법 시행령 166조 5항에서 토지와 건물이 일괄 매매됐다고 한다면 부가세법 시행령 64조 1항을 따라라. 64조 1항의 제전제조건 첫 번째가 감정가로 안분해라. 감정가가 없다고 한다면 기준시가로 해라. 그 또한 없다고 한다면 장부가로 해라. 그 또한 없다면 취득가를 순차 적용하도록 되어 있죠. 근데 그때 감정선은 없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감정선은 언제 걸 하라는 얘기냐. 양돌 취득일에 속하는 부가세법상 직전 과세기간 초일로부터 당해 과세기간 말일까지 만약에 매매 계약이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23년 1월 1일부터 23년 12월 말 사이에 감정평가서가 작성된 걸 기준으로 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감정평가서가 거의 대부분이 2개 이상의 평균값을 하라는 규정이 대부분이에요. 하지만 부가세법 시행령 64조 1항에서는 2개란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감정평가서가 하나도 관계없다. 그 다음에 예전에는 감정평가법인으로 한정을 시켰지만 지금은 감정평가업자라고 규정했기 때문에 평가법인이건 개인 감정평가서건 하등의 관계가 없다. 세 번째로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그 금융기관에서 혹시 은행 직원들이 책상에서 본인이 그냥 해놓은 걸 이걸 보통 우리가 뭐라고 말하죠? 탁상감정이라 하죠. 탁상감정은 의미가 없다. 그래서 감정가로 쪼갰더니만은 그때는 감정가 없으니 기준시가로 쪼갰죠. 기준시가로 토지와 건물을 안분하니까 건물가 3억, 토지가 17억 이렇게 쪼개졌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해당 건축물이 애시당초 무허가 건축물이다 보니까 굉장히 오래된 건축물이죠. 10중 8구 84년 12월 말 이전 취득분이에요. 그러면 취득가를 어떻게 해야 돼요? 환산 취득가를 쓰게 돼요. 그러면 양도 당시에 건물의 양도 실가를 양도 당시에 일반 건물 기준시가 나누어서 85년 1월 1일 현재의 일반 건물 기준시가를 대입하면 85년 1월 1일 현재에 뭐가 나와요? 환산 취득가가 나오게 되죠. 그러면 환산 취득가가 나오면 기타 필요 경비는 계산 공제를 해야 되죠. 그런데 양도 실가는 3억인데